네, 오늘은 2단원 마지막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국의 종교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삼국 시대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한 종교죠. 불교를 이제 받아들인 목적은 백성들의 어떤 정신을 통합하기 위해서예요. 백성들의 정신을 통합한다는 거는 이제 한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의 신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이, 그 종교의 신이 마치 자신, 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의 정신을 다 통합해서 일종의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삼국시대 불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불교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불교라고도 하고, 또 이제 나라를 지켜줄 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호국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도 해요. 호는 이제 보호하다고, 국은 나라 국자겠지. 그래서 불교 대표적인 삼국시대 불교의 건축물 중에서는 황룡사가 있어요. 황룡사의 황룡사 구층 목탑 뭐 이런 게 있는데, 황룡사는 이제 진흥왕 때 세워졌다고 하고요. 구층 목탑은 선덕 여왕 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 그 층마다 주변 나라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황룡사를 세우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신라를 섬길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륵사라는 그런 어떤 절도 있어요. 미륵사는 이제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를 적극적으로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신라의 왕의 이름이 불교식이었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신라였는데, 신라는 이제 법흥왕이라든지 진흥왕이라든지 뭐 진평왕 이런 분들 다 이제 이름이 이제 불교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교예요. 도교는요, 이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사상. 불로장생이 뭐냐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걸 추구하는 사상을 우리가 신선사상이라 그래요. 신선사상에다가 플러스 노장사상이 덧붙여져 있어요. 노장사상은 먼저 자연에서 살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교를 믿었던 대표적인 증거물은 고구려의 이제 벽화에서 그림 뭐 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는 벽화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유명한 벽돌이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벽돌 네모나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뭐 산이 있고 물도 흐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 화랑도 우리 진흥왕 때 배운 거잖아, 그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이지. 이 화랑도에도 도교가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동대향로라고 해서 백제에 굉장히 유명한 향로가 있어요. 이거에도 이제 그림이, 이게 지금 교과서 어디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림 못 그리겠네. 밑에 이렇게 요렇게 대충 생긴 건데, 여기 옆면이 다 산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자예요. 한자는요, 이제 우리가 글자를 어떤 방법으로 배웠느냐에 대한 건데, 고구려에서 이제 학교에서 글자를 배우겠지, 그죠? 그래서 고구려 학교 이름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태학이라고 하고, 지방에 있는 학교를 경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학과 경당에서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특히 경당에서는 무술도 배웠다고 해요. 그다음에 백제는 오경박사라고 해서, 오경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5가지 책이에요. 유학과 관련된 5가지 책인데, 이 책에 통달한 사람을 오경박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학문을 가르쳤다고 하고, 신라에서는 이 당시엔 아직 한글이 없기 때문에 이두라고 해서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했던 그런 이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라 땅에서 비석이 이렇게 생긴 비석이 하나 나오는데, 비석 글자에 뭐 두 사람이 맹세한다,
임신년에 두 사람이 맹세한다. 뭐 3년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쓰여 있는 어떤 돌이 하나 나왔어. 그거를 우리가 임신년에 나왔다고 해서 임신년에 기록할 서자예요. 기록되어 있는 돌이다. 이런 뜻의 돌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자고요. 그 다음 삼국시대의 과학과 기술로 넘어갈게요. 천문학이라고 하면 별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한 이유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별자리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알면 농사 작업을 계절에 맞게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농사와 관련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첨성대가 천문 관측과 관련된 대표적인 건축물을 할 수 있죠. 경주에 있는 거지. 이제 요렇게 생긴 많이 봤죠. 이렇게 여기 벽돌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지? 이렇게 꼭대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음악은 대표적으로 왕산악과 우륵이 있는데, 왕산악은 검은구를,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은요. 고구려에는 고분 벽화가 나와 있고, 고분이라는 거는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벽화가 나왔고, 신라에서는 이제 그 말 안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말 그 탈 때 엉덩이 붙여서 이렇게 깔아놓는 거 있죠. 그거에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늘을 나는 말과 같다고 해서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황룡사 앞에서 봤던 그 황룡사 벽에 그림을 그렸던 신라의 솔거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 그림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렸던 학이 막 하늘을 실제로 나를 것 같다 이렇게 막 평가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활약했던 담징이라는 스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 가면 호류사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나라 지방이 있어. 큐슈 지역에 가면 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호류사에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으로 가죠.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덤인데요.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시체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보관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고분이 종류가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유사하고 신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고구려 백제는 어차피 같은 민족이지, 고구려에서 그 아들 둘이 온조하고 걔네가 이제 내려와서 백제 세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은 비슷해. 그래서 얘네 둘은, 이 두 나라는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으로 출발해요. 그냥 돌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 무덤이야. 돌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돌이 무지하게 쌓아져 있는 무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약간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돌이 무지하게 많은 무덤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초기 형태에서 나중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돌을 쌓아서 방을 만들어. 우리가 그거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입구가 있고, 입구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겉에는 이렇게 흙으로 덮여져 있어. 입구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하나 나와요. 이거 방이 막히면 안 되는데. 방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방을 지나갈 때 또 다시 이렇게 골목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큰 이렇게 시신이 놓여 있는 방이 또 있어. 그래서 뒤에 방에는 이제 시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앞에 방에는 뭐 시체가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이 쓰던 어떤 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벽화가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고, 이 형태가 주로 고구려 백제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신라는 이제 처음에 돌무지, 덧널무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신라는 두 개가 다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돌이 무지하게 많으면서 이제 널로 다시 한 번 더 쌓아놓은 형태예요. 이게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 좀 복잡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처음에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겠죠. 그리고 시체를 이렇게
먼저 넣어요. 시체를 넣고 그 옆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쓰던 물건이나 뭐 이런 걸 놓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돌로 먼저 쌓아요. 돌로 이걸 덮어버려. 돌로 덮어버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흙으로 덮어놓는 형태. 이걸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무덤의 차이점이 뭐냐면, 잘 보면 얘들아, 차이점이 얘는요, 굴식 돌방 무덤은요, 입구만 우리가 찾아내면 도굴하기가 쉽겠지. 쑥 들어가겠죠.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실제로 도굴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얘는 일단 입구 찾기가 힘들죠.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입구를 찾았어, 흙을 팠어, 그냥 다시 돌 나오잖아. 그쵸?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도굴이 좀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무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이 있기 때문에 방 옆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겠죠. 벽화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는 벽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벽화가 따로 없었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굴이 많이 당했던 얘네들은 껴묵거리라고 해서, 껴묵거리는 껴서 같이 묻혔던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장신구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쓰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도굴당해서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도굴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되는 거지. 요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거예요. 쌤이 지금 방금 정리한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로 멈춰놓고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야의 무덤으로 갑시다. 가야의 무덤은 또 약간 다른데,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덩이를 파고 벽을 이렇게 돌로 쌓아놓는 돌 덧널 무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땅을 파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여기 돌이야.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벽이 4개니까 여기 뒤에도 벽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시체 이렇게 놓는 그런 형태의 돌 덧널 무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상으로 갑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동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부처님 동상이 불교가 발달하면서 특히 6세기경부터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중국 스타일로 많이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점차 우리 스타일로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고구려에서 나온 금동이 뭐냐면 이제 금으로 되어 있어. 금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고,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입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 있어요. 그 동상의 모양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 옷이 약간 치마 같은 거 입잖아, 알지? 손 이렇게 손 수인이라고 하는데, 손 모양이 손이 이상한데, 손이 이렇게 손바닥을 위아래로 이렇게 펼치고 계시고, 그림 못 그리겠다, 야. 뒤에 이렇게 약간 빛을 나타내는 형태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세워놓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림 못 그리겠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뒷부분을,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부분을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광배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이 약간 웃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배 뒷면에 이 이름이 쓰여 있어요. 금동연가 7년명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 거다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백제는요. 백제는 서삼마에 삼존불이 있어. 마에 삼존불. 마에 삼만 쓰면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마에라고 하는 거는, 마에가 이제 벽에 그려놨다 이런 뜻이야. 그런 벽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절벽 같은 곳에, 절벽 바위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 실제로 보러 가면요, 부처님의 이제 모습이 세 분이 있어. 뭐 한 분 예를 들어 그릴게요. 두 분, 이제 두 번째 분은 좀 커. 몸이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세 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절벽에 바위에 그려져 있는 거야. 바위에 그려져 있고, 세 분 다 이렇게 온화하게 웃고 있어. 이렇게 온화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백제의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백제의 미소. 자, 그 다음에 탑으로 갈게요.
탑은 이제 그 불교의 대표적인 어떤 그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탑이 스님들이 죽고 나서 또는 부처님의 사리 같은 그런 죽고 나서 이렇게 불을 태워서 화장을 시키면은 몸속에서 살이라고 하는 그 구슬 같은 게 나온대요. 그런 것들을 봉안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탑에다 대고 막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나무로 많이 만들었다가, 우리나라는 돌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석탑이 많이 나와요. 돌로 된 거야, 그치? 자, 대표적으로 백제에서는 석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또 하나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는 목탑이 조금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 황룡사 있죠. 황룡사에 9층 목탑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게 불타가지고요, 예전에. 지금 전해져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라고 하는 곳에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어요. 요렇게가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림을 같이 보면은 좋은데, 그림이 이제 교과서랑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상 끝을 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나가지고 아직 뒤에 조금 남았어요, 얘들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교류했나, 삼국의 교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제 우리 삼국은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많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중국 이렇게 있고, 그치? 베이징이랑 여기 이제 뭐 반도랑 이렇게 그림 그린다고 하면요. 그림 그린다 하면요. 여기 이제 뭐 일본 있겠죠. 일본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일본 우리나라보다 커요. 내가 지금 크게 그리는 게 뭐 선생님 뭐 일본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실제로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고. 자, 보자 얘들아.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바다를 통해서 교류를 많이 했던 길이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바닷길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 다녔어. 여기서 이제 백제도 가고, 백제에서 여기저기 신라 쪽도 가고, 여기서 이렇게 일본 쪽도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지금 그린 파란색이 바닷길이에요. 우리가 바닷길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제 교류를 했던 길이야. 그다음에 2번째, 바다 말고 이제 그 땅으로 해서 여기 북한 평양에서 이거 아니야. 평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다시 중국을 지나서 저기 몽골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던 길이 있어. 이게 초원길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륙으로, 내륙 지역으로 쭉 연결해서 가는 코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북한 평양 쪽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신라 경주 쪽으로 가고, 위로도 올라가고,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베이징에서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실크로드는 이제 비단길이라고도 하는데, 요 길을 통해 실제로 비단이 전해졌다고도 하고, 그래서 요 길로 쭉 이어지면 저기 유럽까지 가는 코스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길이 3가지가 있거든. 이 길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국이 각각 일본에게 어떠한 문화를 전해줬는지 이런 거를 볼 건데요. 자, 고구려가 일본한테 뭐 줬는지, 그 다음에 백제가 일본한테 뭘 전해줬는지, 그리고 이제 신라가 뭘 전해줬는지, 그리고 신라 말고도 이제 가야도 전해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나 그림을 전해줬고요. 종이나 그림, 종이를 이제 만드는 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아직기라고 하는 분과 왕인이라는 분이
또 이제 한자를 얘네가 이제 글자를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글자를 못 배웠어요. 그래 우리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배웠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만드는 방법, 뚝을 세우는 방법, 뚝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이렇게 왜 물 넘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제방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전해줬고요. 그다음에 가야는 워낙에 철기가 유명했기 때문에 철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토기 그릇 만드는 법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그 삼국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된 문화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이 이때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문화적 양식인 아스카 문화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7세기 정도 때 나왔던 거고 대표적인 이제 일본의 최초의 불교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문화나 외국 학문이나 이런 게 많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이었던 문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야가 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일본에서 실제로 일본만의 그런 독특한 토기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스에키 토기라고 해요. 스에키 토기. 쉐키가 아니고 스에키 토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뭐 대충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끝.